오늘은 삼투를 배워요. 저번 시간에는 확산을 배웠고. 그러면 삼투에서 여기 세포막을 경계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세포막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세포막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반투과성이라고 배웠어요. 물질의 출입이 다 통과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질 중에서 큰 거는 이동 못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포 안팎의 농도가 다를 때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무엇이? 물 분자가. 그래서 용매의 이동을 삼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용매의 이동을.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어디서 어딘지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상의 명칭도 아셔야 되고 어디서 어디로 무엇이 이동하는지 다 아셔야 돼. 물만 이동하는 게 힘든. 네. 그래서 여기 물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저번에 빈칸 다 안 적었거든요. 여기도 체크해 주셔야 돼.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삼투는 한 2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느 학교든 간에 거의 대부분 2문제 이상 내요. 어느 학교든 간에. 삼투 안 내면 그 사람은 과학교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자, 삼투는 그 정도로 중요했는데 그 상중하가 있잖아, 우리 시험 문제. 그러면 보통 가장 점수 높은 걸로 배점이 돼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잘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겁나 잘 외워야 된다는 거지. 자, 어떤 식으로 외우면 되냐. 삼투는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고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고리. 처음인 것 같아. 수관이가 저렇게 딥슬립. 아, 너희는 익숙한가? 딥슬립. 원래는 뭐 먹거나 나를 보거나 하는데 엄청 봐봐. 미동도 없잖아. 아, 그래? 아니, 내 시간에는 그래도 깨어는 있었어. 신기해. 자. 숨겨야 되고. 그렇구나. 원래 그렇군.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근데 무엇이? 물이. 그러면 문제 풀 때 이거 항상 적고 문제 푸세요. 여기가 생각보다 갑자기 헷갈려서 문제 틀리는 경우가 선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저고리 해놓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이거 꼭 해놓고 문제 푸시면 안 틀려. 그러면 하는 법 알려드릴게. 외우는 부터 적으시오? 그러면 어떤 정도 적을 거냐면 한 이 정도 적을 거야. 요 정도 적을 거야. 요 정도 적을 거야. 요 정도 적을 거야. 요 정도. 그래서 종이를 꺼내라.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똑똑하잖아. 할 수 있어. 왜? 너희는 할 수 있어. 아니야. 너희는 할 수 있어. 어떡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난 유리깨진 줄 알았는데. 맛있는 과자가 다 떨어졌어. 누구 거요? 누구 거? 이런. 근데 동민이 속 쓰리겠는데. 자,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일어나요. 세포막은 반투과성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일어납니다.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무엇이? 물이. 다음 대화를 듣고. 들리지 않냐? 그치. 표를 그릴게요.
아, 점점 못 그려지고 있어. 왜 이래. 그 정도까지 아니지 않냐? 아니 제가 손을 아, 표를. 자. 고농도. 분장에. 완성작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돼요. 끝이 있는데? 장액. 고장액. 어머. 이거 틀렸다. 저장격부터 해야 되는데. sorry. 아, 그래. 그럼 고농도로 할게. 아니야. 그냥 고농도로 할게. 그냥 지우지 마. 이렇게 할게. 선생님 근데 저 정도부터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치. 보통은 아 그럼 모든 교과서들은 다 저농도부터 돼 있으니까. 바꿔서 써주세요. 그럼 왜 너희들 그러다가 문제집에서 헷갈릴 수 있어. 그렇게 작게 되겠어? 어씨 미쳤나봐. 빨리 집에 가고 싶나봐. 자꾸 마무리를 적는 거 보니까. 선생님 오늘 빨리 퇴근하세요. 아니. 아니 일이 좀 남아서 빨리 일을 마무리해야 돼. 예, 과학교사는 3D 업무요. 실험기구 옮기고 치우고 씻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상자를 쌓고 상자를 풀어서 다시 넣고 닦아서 하고 막 실험 세팅하고. 저희는 실험한 적이 없을까요, 쌤? 응? 너희는 2학년 때 미친 듯이 하게 될 거야. 나중에 저희는 실험을 왜 할까 이럴 거야. 선생님에게는 혹시나 단점을 바라는 없어. 우리 반 애들도 뭐 벅차. 애들 왜 이렇게 벌점을 많이 받아. 자, 농도할 때요. 우리 반 이제 다경이가 이걸 질문했는데 나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라 생각 못했어. 등장액이 있으면 저장액이 저농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걸 처음 알았어, 쌤이. 고장액, 저장액은 농도의 의미예요. 저장액이 저농도, 고장액이 고농도야. 저장한다는 거. 저장 그거 말고 미안해. 자, 하하하하. 등은 뭐냐면 같을 등이야. 농도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요, 식물과 동물을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식물 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 세포는 없죠.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거야. 자주 나오는 예시는 뭐냐면 식물은 어쨌든 간 실험 재료는요 구하기 쉽고 다루기 쉬워야 돼. 그래서 가장 초등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많이 했던 양파세포. 동물은요 적혈구. 피 한 방울 뽑으면 되잖아. 피 한 방울만 해도 몇 조를 할 수 있어. 적혈구. 자, 쌤이 쉬운 예시를 들게요. 자, 쌤이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잘 나오는 지문부터 먼저 달아줄게요. 이거는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모의고사에서도 맨날 나와. 뭐냐면 먼저 물의 유입과 유출은 항상 있다. 우와. 질문은 아니고 있다. 끝을 내렸다 내가. 있다. 질문 아니요. 유입과 유출은 항상 있어요. 근데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물의 이동은 없다. 이게 오답으로 엄청 잘 나와요. 이게 오답 지문으로 엄청 잘 나와. 근데 이게 아니라고. 물의 이동은 항상 있다고. 오답 지문으로 잘 나와. 그래서 요것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그림을 그릴게요. 배추가 있어. 배추야. 배추 뜯으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자, 네네네네. 자, 배추에다가 쌤이 소금을 팍팍 뿌린 거지. 아니면 소금물에 담가놓던가. 소금물. 그럼 배추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죠? 왜? 이렇게 생겼잖아. 나중에. 아니 리얼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배추가 우리 숨이 죽었다라고 하잖아. 이렇게 표현하잖아. 배추가 숨이 죽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우리 반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저는 야채를 안 먹어서 이러던데 이거 야채를 보다 아삭아삭하게 먹으려면 물에다 담가 놓죠. 그러면 배추가 좀 살아나요. 살아난 배추를 그리기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 애들 다 그 말 하더라고. 이게 배추가 살아났어. 그래서 배추가 이렇게 살아난다. 왜 그 상추라던가 샐러드 담가 놓으면 이렇게 보다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올록볼록해지잖아. 이렇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진짜 더 아삭아삭하잖아. 그럼 이제 물이 들어간 거지. 이런 정보는 알고 있지 않냐? 이게 우리가 먹으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잖아. 이제 요거를 이제 세포 단위로 살펴보는 거야. 요거를 세포 단위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숨이 살아난다라고 하지 않냐? 경찬이? 재엽이네? 미안해. 재엽이? 너 왜 필기 안 해? 필기를 왜 안 해? 나중에 하라고 말고. 경근단 뭐해? 사과 주스. 네. 경근이 뭐해? 외로워? 그렇군. 자, 식물세포. 첫 번째, 등장객부터 그릴 거예요.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네모나로 그릴 거야. 네모. 정말 더럽게 못 그렸어. 어이구야. 160만원짜리. 이야. 와, 씨, 깜짝. 자,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요. 이렇게. 등장에 우리가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은 물과 같은 상태는 아니에요. 어느 특정 농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농도에다 놔두면요. 유출량하고 유입량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부피에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유입량하고 유출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장 쉬운 예시인 소금물에 담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가 얘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대충 그린 것 같잖아. 근데 잘 그렸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여. 밖이 고농도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돼요. 그럼 저고리 기억하시라고 했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유출이 되고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유출되는 게 더 많을 뿐이야. 그러면 이때는 세포벽하고 세포막하고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그래요. 그럼 새로운 단어지. 원형질 분리. 유입과 유출량을 비교를 해보면 유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저고 표시해서 화살표 그리면서 문제 풀어. 그럼 재검할 때 안 틀릴 확률이 높아. 그럼 줄이 많아가지고 그냥 시들어드는 거. 그렇지.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이제 물에 담갔다라고 합시다. 식물은 물 상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물에 담갔다라고 하면은 물이든 아니면 조금 더 농도가 낮던 간에
바깥이 저예요. 안쪽이 그러면 상대적 보가 되는 거야. 그럼 저고리 기억하시라고 했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물론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때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이거를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빵빵해지는 거야. 팽윤 상태라고요. 유입과 유출량을 비교해보면 유입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거를 숫자로 한번 대입을 해서 본다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나만 하지. 그냥 봐라. 과학을 한다면 말이요. 부피의 값을 1로 놨을 때 물이 유출이 일어나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값이 0. 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액이 1이라고 봤을 때. 그럼 방에 저장액이 된다면 부피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 몇이 되는 거야. 숫자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우선은 이렇게만 알고 적혈구까지 한 다음에 쌤이 다시 한번 다뤄줄게요. 자, 이번엔 동물세포인데 동물세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세포 벽이 없어요. 그럼 먼저 등장해. 우리가 눈물 흘리거나 솔직히 콧물 흘릴 때 솔직히 먹어봤잖아요. 피도 먹어보고. 코찌찌리 시절 다 있었을걸? 근데 코가 진득하지 않고 막 물처럼 흘러내렸을 때 솔직히 입에 닿잖아요. 그러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눈물은 솔직히 100% 먹었을걸? 하나도 안 났다고? 거짓말? 짜지? 짜. 짜. 피도 맛이 느끼잖아. 피 비린내 나잖아. 철마. 그게 정확한 미각이요. 자, 그렇다면은 절혈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헤모글로빈이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있더라고. 왜냐면 헤모글로빈을 배웠어. 근데 헤모글로빈 하나가 이렇게 이따만하게 동그랗게 생겼다. 이건 아니야. 잔뜩 들어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더라고. 하여튼간 저기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리식염수라는 걸로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성분 넣어서 링거를 막고 또는 입을 가교를 하기도 해요. 다쳤을 때는. 자, 그렇다면 이거야. 등장액일 때는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입 유출량이 같아요.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유입 유출량이 같아요. 그런데 고장액에 넣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림을 그릴 거다. 잘 그려라. 해삼 아니요. 우리 반 애들 해삼이라는 해삼 아니요. 실제로 관찰을 하잖아. 그러면 밖이 고농도고 적혈관은 상대로 저농도가 되는데 저에서 고로 이동.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부르는 명칭은 없어요. 부르는 명칭은 없고 그냥 쭈그러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쭈그러든다. 쪼그라든다라고? 쪼그라든다 어떤 게 표준어냐? 둘 다 쓰지 않냐? 쭈그러든다. 어쨌든가 뭐 둘 다 쓰는겨. 쭈그러든다 쪼그라든다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앞에 뭐라 했지? 내가 다른 말은 뭐 했을까? 우리 반 안 적어줬어. 어떡해? 그럼 어떡해? 우리 반 안 적어줬는데? 우리 반 왜 안 적어줬지? 여기 위에다 적었구나. 위에다 적었네. 쭈그러든다라고 적었네. 그럼 다 똑같이 통일하자. 쭈그러든다라고 하자. 얘는 동물을 먼저 했네. 그래요. 동물을 먼저 했네. 자, 쭈그러든다. 그래서 유출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저장액을 했다면 자, 그림 잘 그려라. 터진 거 같지? 네. 터졌잖아. 터진겨. 네, 그래서 설명해줄게. 뭐냐면 세포벽이 없어서 세포막이 못 버티고 터져버리는 거야. 물풍선에 물 많이 넣으면 물풍선 터져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요. 그래서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터져요.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용혈현상이라고 그래요. 그치, 나름 잘 그리지 않았냐? 내 그림이 병맛인데 사진 보면 똑같이 생겼다고. 약간 이말년풍이라고. 나는 이말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림 보면 누가 봐도 이말년이 그린 거잖아. 난 그런 개성 있는 그림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 아무도 동조를 안 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래요. 아, 난 그런 개성 있는 그림체가 좋아. 그냥 마냥 이쁘기 이런 것보다도 훨씬. 개성이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깥이 저예요. 그럼 안쪽이 상대적 고예요. 그러면 저고리, 저에서 고로 들어오는 거야. 물론 나가는 양도 있어요. 근데 적을 뿐. 그래서 물이 들어오다가 터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지. 그래서 뭘 했냐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수상한 생산에서 계란 봤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유추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농도 저농도를 안 알려줄 수도 있어. 내가 그지같이 문제를 냈다면. 그러면 너희는 천재니까 맞출 수 있을 거야. 자, 봐봐. 등장액일 때 부피의 변화값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1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고 합시다. 등장액일 때는 보통은 부피의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줘요. 이게 힌트라는 거야. 그러면 부피값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고정액에 담그면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1보다 값이 작은 0. 몇이 되는 거야. 고정액일 때. 이걸 좀 위로 올릴까? 고정액일 때. 유출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저장액일 때는 물이 더 들어오니까 1. 몇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부피가 더 작아진다, 부피가 더 커진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유입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글로 서술을 한다면 얘는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얘는 부피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런 거야. 부피 변화가 없던 뭐 적혈구에 물을 첨가하면은 부피값이 커진다. 맞아 틀려? 자, 봐봐. 쌤이 뭐라고 했냐면 부피 변화가 없는 적혈구에 물을 첨가하면 부피값은 커진다. 물을 첨가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야. 자, 봐봐. 쌤이 내가 쌤이 말이 길어서 그래. 자, 부피 변화가 없어. 여기에다가 물을 첨가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저농도에 담갔다는 거랑 같은 말이겠지. 그러면 물의 유입량이 늘어나니까 부피값은 커지는 거야. 적혈구의 부피값이 커지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지 같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자, 봐봐. 이제 이게 예시야. 봐봐. 중류수가 있어요. 그럼 중류수는 물이죠. 순수한 물. 그러면 이걸 넣었다는 거는 저농도에 넣었다는 거예요. 저장액, 저농도에 넣었다는 거야. 10%의 소금물. 10% 소금물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농도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달걀의 질량 최대한 비슷한 걸 주기로 했을 때 예를 들어 70이라고 합시다. 계란 70g. 계란 한 4개는 먹어줘야지. 아무튼 네,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거야. 저농도면은 물이 유입과 유출량을 비교하면은 물이 더 유입량이 크겠죠. 저농도에 넣었으니까. 저고리 기억하셔야 돼. 항상 문제 헷갈리면 저고리 기억하시면서 해야 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무엇이? 뿔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저농도에서 계란 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지. 유입량 많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질량값을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질량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물이 들어왔어. 늘어나겠죠. 이것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72g이다. 그러면 플러스 2g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반대로 고농도에 담갔다라고 하면은 유출량이 많아진 거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 줄어들어, 감소해? 줄어들어요. 줄어들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줄어드는 감소하는 거랑 똑같은. 그치, 같은 말이지. 그래서 68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g 정도 감소하더라. 이렇게 예상도 할 수 있는 거야.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너희는 수준. 천재니까 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어려운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껌이지 않냐? 솔직히 물리랑 비교해봐라. 야, 물리보다 이게 더 쉽지 않냐? 물리. 근데 내가 해준 것만 다 해도 다 맞아. 그냥 진짜요? 네, 진짜로. 요만큼만 걸게. 요건 아니야. 요만큼. 너무 이건 분리에서도 이거 봐봐. 이거 분리 내가 많이 설명했잖아. 분리 여기 나중에 이게 사고로 이뤄가지고 호이 이걸 못 해가지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진짜 분리가 호이 이걸 못해. 호이 이걸 못해. 그래서 이제 초능력을 잃어가지고 맨날 라면 먹고 막. 아니 어떻게 손가락 잃어버렸다고. 그 다음에 도너 맨날 알바하고 있고. 오신다고요? 내용이 왜 둘이 안 봐서 쌤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자, 다 했어요.
나머지는 복습하면서 다시 하는 게 어때? 원래는 책의 밑줄도 긋고 끝나야 되는데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응.